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은상TV의 김은상입니다. 오늘은 또 상당히 기분 좋은 날이죠. 내일부터는 제가 또 한 열흘간 일 들어가기 때문에 촬영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서봤습니다. 오늘은 한 주일이 시작되는 월요일인데요. 날씨가 화창하네요. 일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또 한 열흘간 유튜브 올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이렇게 또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상당히 기분 좋은 날이네요. 어저께는 이 대통령이 참 아주 획기적이고 깜짝 놀랄만한 그런 인사를 발탁해가지고 저 국힘당이 발가락 뒤집혔지요. 그 사실은 예훈인가 그 여자는 윤어게인을 외쳤던 사람이라 사실은 그 여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사실은 내란 세력인데요. 내란 세력이라 할지라도 정도에 따라서 현역도 아니고 현역이 아니지요.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그 사람은 내란 세력이라 할지라도 저 국힘당 의원들하고 똑같이 취급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인이 내란 세력 윤어게인 하는 사람이 뭐 일반인들이 한두 명입니까? 많잖아요. 전광훈 일행들 거기 모이는 사람들 다 윤어게인 외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입장이지 뭐. 다만 그 사람은 국힘당에 인지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국힘당에서 발가락 뒤집혔지요. 제명시킨다고 그러고. 그럼 그렇게 똑똑하고 아까웠으면 당신네들이 국힘당 강남에 공천권을 줘가지고 당선시켰어야지. 공천권을 안 주고 이제 와서 무슨 놈은 쓸데없는 개소리야. 이제 이게 윤석열이 백대현 판사인가요? 이게 10년 때리고 그러면요. 그 윤석열이 요번에 그 개헌법에 의해서 요번에 개헌법에 의한 거를 판결 내리는 게 아니고 윤석열이가 해온 거, 그러니까 거짓말한 거, 대통령 후보로서 거짓말한 거, 자기 부인은 적자 맞다. 세상에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 장모님은 10원 하나 손해만 봤지 10원 하나 돈 버는 것이 없다. 이런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판결 내리죠 요번에. 그렇게 되면 그거는 하나의 대통령 무효, 당선 무효가 되는 거지요. 당선 무효가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우리가 국힘당을 갖다가 해산 안 시켜도 자동적으로 해산돼 버려요. 당선 무효가 판결이 내려지면. 왜 그렇겠어요? 당선 무효가 되면은요, 그 국힘당에서는 400억을 토해내야 돼. 400억 토해내려면 당사 8호도 모자라. 알거지돼 국힘당이. 알거지되니까 그때 이제 탈당하기 시작합니다. 국힘당. 탈당해요. 이제 새로운 당을 어디서 누가 만들겠지. 홍준표나 누가 만들겠지. 또 탈당 러시가 일어납니다. 서로가 먼저 탈당해. 400억 채금 안 질라고. 두고 보세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해산돼. 국힘이 없어져. 당 자체가 소멸돼 버려. 뭐 주진우 의원서부터 뭐 국힘당 뭐 원내 당대표 또 당대표 아주 뭐 난리치지.
놈들 두고 봐라 어떻게 되나. 그리고 나경원 허구한 날 이 대통령한테 법사위에서 뭐 죄인이라고? 죄인지요 안 해. 죄인이면은 너네 정권 잡았을 때부터 문재인 정권까지 17년 동안 털어도 나온 것이 없는데 무슨 죄인이냐. 죄인은 이제 와서 무조건 죄인이야. 덮어씌워 그냥 막. 청와대 입성하는 날 다시 청와대로 가고 봉황기가 또 깃발이 올라가고 참 기분 좋은 날입니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이혜원이가 또 경제수장으로 이렇게 발탁이 되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혜원이 같은 경우는 현직 의원이 아니잖아요. 윤 어게인 외쳤어도 일반인이야. 그냥 일반인은 어떻게 잡아들일 수가 없어요. 윤 어게인 외쳤다고 그래가지고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국힘당하고는 또 틀려요. 국힘당 국회의원이 아니잖아요. 그냥 당원일 뿐이지. 그래서 발가락 뒤집혔는데 여기에서 이 대통령이 김영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기한테 별스럽게 욕을 했고 그랬어도 능력이 되는 사람은 채용한다 이 말이에요. 윤 어게인 외쳤던 사람도 채용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경제수장으로. 아주 중요한 자리지요. 경제수장이. 보통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모든 부처로 나가는 돈은 경제수장이 다 들켜지고 있는데 보통 그게 보통 어려운 자리입니까? 그것도 저쪽 보수 진영에 또 사람을 또 썼잖아요. 누구지 그 사람? 그 사람 또 비서관으로 썼더라고. 우상호가 물러나고 또 조정식 의원이 그 자리에 들어가고. 우상호가 뭐 저기 강원도 철원 출신인데 우상호가 아마 도지사 나오려고 그러나 이렇게 됐어요. 내가 볼 땐 우상호가요, 처음에 이 대통령이 우상호 거기 앉힐 때서부터 어딘지 마땅치가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어떡합니까? 이 대통령이 조각할 때 우상호를 갖다 불러들인 걸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지지한 것 뿐이지 처음부터 마땅치는 않았습니다. 저도 우상호가. 허구한 날 말이야. 이 대통령 대표 시절에 끌어내리려고 하던 놈 아닙니까? 수박 중에 수박.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수장으로 그 여자를 윤 어게인 외치던 적군 속에서 보석을 하나 찾아왔는데 우리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성격은 자기하고 반대측에 섰던 사람도 똑똑하면 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측도 너무 우리도 이제 너무 당내 깔 필요는 없어요. 설사 마땅치가 않고 마음에 좀 안 들더라도 어떻게 마음에 다 들겠어요. 마땅치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었어도 우린 다 당원이니까 용서해야 되잖아요. 당원이니까. 그리고 내년에 우리는 같은 당원이니까 당내 분란 일으키는 좀 알아야 돼요. 그래 내년에 지선하고 그것도 한 2년 있다가 국회의원 또 한 3년 후에는 국회의원 또 하면은 또 내년에 지선 이기고 나면 2년 남잖아요. 2년. 그럼 2년 후에 지금서부터는 3년이지.
2년에 또 국회의원 선거해가지고 200석 이상 압승을 해야, 그래야 또 이제 헌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헌법을 200석이 넘어가야 개정하잖아요. 개정해가지고 이 대통령 연임할 수가 있잖아요. 연임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8년 10년 해야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반석 위에 올려놓지요. 지금요 이 대통령이 거의 검사들하고 저 정청래 잘하대. 조선일보에서 뭐 질문하면 조선일보 질문하는 건 받지도 않더만, 대답도 안 하고, 이제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고 자기는 그러더만. 그렇게 잘 싸우는 사람을 왜 그렇게, 뭐 옛날에 뭐 어떻게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은 엊그저께 적군으로 있던 사람도 쓴다고. 그 옛날에 뭐 있었던 얘기 자꾸 끄집어내지 말아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내가 또 얘기할게요. 그때 그 정청래가 문자로 이 대통령 뭐 어떠고 한 거요? 그런 거 했다는 거, 그거 옛날에 다 그랬어요. 또 한 번 얘기할게요. 그 일에 대해서. 옛날에 박근혜 물러날 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나오는데 압도적이었죠. 그때 문재인 안 찍은 사람 어디 있냐고. 문재인 다 찍었잖아 그때는. 그래놓고 문재인이가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었나? 경기도지사 되자마자 그랬던가? 대통령 나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욕을 했잖아요. 나오지 말라고. 문재인 대통령 만들려고 우리가 그때 그랬잖아 다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당시 문준영인가? 문재인 아들 비리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한 게 있었나 봐요. 그것 때문에 욕더라고 쌍소리더라고 난리 났었잖아요. 문재인이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데 기어나와가지고 진짜 어디 말이야 문재인 아들 뭐 비리가 어쩌니 들춰낸다고 쌍욕도 했잖아요 그때. 그때 아는 사람 없다니까. 국회의원이고 뭐고. 그때 당시는 아마 박찬대도 여기 있을까? 그러고 박찬대는요 우리 솔직히 얘기할게요. 2017년 전에 박찬대가 누군지 알기나 했어요? 솔직히 박찬대가 언제적 사람이야? 그때 당시 박찬대가 누군지 알기나 했냐고. 인천 쪽에서 출마하니까 조금 친해졌을 뿐이지. 뭘 그렇게 이제 적당히 까라고요. 좀 정청래 좀. 정청래만 그때 당시 문자 한 거 그것만 싹 빼다가 그렇게. 그때 당시 다 여기 있어. 아는 놈 없어 그때. 그래야 내년 지방선거 압승하고 그리고 또 지방선거 압승하고 나서 2년 후에 또 국회의원 선거해가지고 200석을 넘겨야 그래야 이 대통령도 또 연임하는 법을 바꿀 수가 있잖아요. 200석 안 되면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김병기에 대해서는 참 괴롭습니다. 왜 이렇게 심지어 대형 유튜버들도 까기 시작해 김병기를. 에휴 진짜 대형 유튜버들은 매부쇼 같은데 알만한 놈들이 지랄대로 그렇게 너무 그렇게 막 자꾸 얘기하면 이슈화가 돼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뭐 똥을 누면 똥 냄새도 안 나겠다 그러면 똥 누면 똥 냄새도 안 나야 돼? 아이고 씨. 저 국힘당 의원들 해쳐먹은 거 보라고. 몇 억씩 해쳐먹고도 뭐 깜짝 안 넣는 놈들이야. 눈 하나 깜짝 안 죄의식도 못 느껴. 근데 털어서 국힘당 의원뿐이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3, 4선 헌놈들 치고 몇백 비리 없는 놈 어디 겠어요. 탈탈 털면은 솔직한 얘기로. 에?
10년 20년 해쳐먹은 놈들 몇백 안 해먹은 놈 어디 거냐고 탈탈 털었을 때 한도 끝도 없어. 그렇구먼은 이게 역사가 그래요.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이요, 저 새끼들은 국부라고 그러는데 국부는 무슨 놈 개뿔이나 국부야. 이승만 대통령 똑바로 알고나 지랄하냐? 어서 들은 풍어른 늙은이들한테 들은 풍어른이 있어가지고 국부래. 이승만 대통령이 김구 선생님하고 봤을 때 김구 선생님이 이승만 대통령이 김구 선생보다 나이가 위니까 김구 선생님이 형님하고 형님 대접 해드린 것 뿐이야. 이 개놈의 새끼들아, 똑바로 알고서 얘기해. 이승만이가 어떤 놈인지 얘기해 줄게. 제주 4.3 사건 때 계엄령 일으켜가지고 다 빨갱이라고 쏴 죽인 놈이 이승만이야. 뭐 알기나 하고 자빠졌어. 한국 사람이 한국 군인이 한국 사람을 쏴 죽였다고. 여수 반란 사건도 똑같아. 그때 계엄령 내렸어. 제주 4.3 사건 때 계엄령 내리고, 여수 반란 사건 때 계엄령 내리고, 박정희도 계엄령 내리고. 그때 어떻게 되냐? 여수 4.3 사건 때 박정희도 걸려들어가 사형 선고 받았어. 박정희도 남로당이라 해가지고, 남로당이라고 뭐 알고나 얘기해. 남로당이라고 해. 박정희도 사형 선고 받았다고, 이승만 정권 때. 근데 백선엽 장군이 이승만 대통령한테 사정 해가지고 박정희를 살린 거야. 뭐 똑바로 알고나 얘기해. 그러고 나서 박정희가 5.16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백선엽이한테 고마우니까 백선엽이 인천에 있는 국유지, 인천의 땅 국유지를 다 백선엽이한테 줘버려가지고 백선엽이 선인재단을 만든 거야, 인천에서. 개소리를 알고나 똑바로 얘기하지.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죽이고 또 어땠는지 알아? 박정희가 정권 잡기 전에 미국에서 그때 당시 뭐라고 그랬냐면은, 대한민국은 차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차관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부흥을 일으켜라. 그때 당시는 우리 이남이 북한보다 못 살았어. 북한이 더 잘 살았어. 그때 당시 훨씬 잘 살았어. 북한이 전기도 남아 돌아가고 막 그냥. 근데 미국에서 볼 수가 없으니까 차관을 줄 테니까 경제 부흥을 시키라고 그런 거야,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승만이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똑바로 알고나 잔소리해. 아가리 벌리고. 이승만이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차관 필요 없다. 경제 부흥시키는 거는 그건 공산당이나 하는 짓거리지. 공산당이나 하는 짓이지 왜 경제를 부흥시키냐, 민주국가에서. 그거 필요 없다 그랬어요. 거절했어. 똑바로 알고나. 그런 놈이야 이승만이. 그렇게 무지해. 이기봉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 부통령 이기봉이가 또 이승만이 눈을 가렸지. 이기봉이는 저 미국에, 이승만 박사 미국에 계실 때 레스토랑에서 웨이터 하던 놈이야, 이기봉이가. 근데 어떻게 다 그때 거기 단골로 오던 손님이 이승만 대통령이니까 친해져가지고 형님 아우 하다가 친해져가지고 여기 같이 와가지고 부통령 한 거야. 학식도 없어 이기봉이는. 저 경기도 이천 출신이고. 아이고 씨, 똑바로 알고 얘기해요. 그리고 박정희도 처음에 이제 그 이제 장면 정과 내가 샅샅이 다 얘기해 줄게. 모르면 좀 가만히 있어. 박정희가 처음에 나왔을 때 62년도에 혁명 공약 제1 반공을 제1 국시로 하고 이렇게 시작해서 반공 혁명 공약을 발표한 거야. 1에서 10까지. 그걸 누가 썼느냐? 김종필이가 써줬어. 뒤에서 써주니까 박정희는 그걸 보고 그냥 낭독만 마이크 잡고서 담화문만 발표만 했을 뿐이야. 그럼 박정희가 홍보되는 거지. 김종필이가 써줬어도 똑같아.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나도 박 대통령 처음에 나왔을 때 사진 붙여놓은 거 봤어요. 포스터. 1번이 박정희였고 2번이 윤보선이었어요.
3번이 오재영이고 4번이 허정이고 5번이 누구더라? 저기 전라도 저 고흥 출신 서민호. 그랬어요. 다 알아 내가. 근데 그때 당시 박정희 초대 대통령 나왔을 때 처음에 황소같이 부려보자. 박정희 얼굴 있고 민주공화당 해가지고 황소가 밑에다가 크게 황소같이 부려보자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때 당시 박정희가 처음 나왔을 때 전라도에서 다 표를 줬어요. 전라도에서 다 찍었다고. 저 경상도보다 전라도에서 표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요. 배는 더 많이 나왔어. 전라도 중에서도 목포에서 제일 많이 나왔어. 표가 목포에서. 뭐 알고나 얘기해요. 그리고 왜 경상도와 전라도가 지역 감정이 생긴지 아세요? 똑바로 알고 얘기해야 돼. 대통령 되고 나서 두 번째 대통령 할 때, 두 번째 나와서 대통령 당선됐을 때, 두 번째 나와서 이제 유신 헌법을 만들었지요. 두 번째 나와서 당선됐을 때, 전에, 박정희가 혁명 일으키기 전에 장면 정부에서 장면 정부가 1년을 했어요. 1년인데 거의 내각제야. 근데 그렇게 또 야당이 갈라져. 그때 당시 여당인데 윤보선하고 장면하고 그렇게 또 패싸움을 했어요. 패가 갈라져가지고. 근데 장면 정부 시절에 뭐를 계획을 세웠냐면 경제계획 5개년 계획 해가지고 뭐를 갖다가 구상을 해서 이렇게 서식을 준비해놓고 있었냐면은 발표하기 전에 경제계획 5개년 계획 해가지고 새마을 사업을 한다. 이렇게 그렇게 구상 중이었어요. 구상하고 그리고 또 저기 지금 일이 그때 당시 일이었지. 지금은 익산. 이리 밑에 김제 사이에 그 벌판이 있는데 거기에 공단을 만들려고. 공단. 미국에서 차관 받아다가 공단을 만들려고 그랬다고. 공단. 엄청나게 큰 공단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공단을 만들려고 그랬는데 그 일에다 만들면 이제 군산항이나 목포 항구가 있잖아요. 거기다 공단을 만들려고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새마을 사업도 한다. 그 계획을 다 세워놓고 있었어. 그러니까 박정희가 혁명 일으키고 나서 보니까 장면 정부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걸 들여다보니까 박정희가 이거 좋은 계획이다 해가지고 새마을 사업을 자기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새마을 사업을 시작했어요. 시작하고 공단을 한 걸 계획을 보니까 익산 쪽에 하려고 그랬거든. 익산하고 김제 쪽에 벌판에 거기다 공단 만들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박정희가 보니까 이 공단 만들어도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계획서를 가지고 지역을 바꿨어. 뭐 알고나 얘기해. 어디로 지역 바꿨느냐? 저기 박정희 자기네 고향 구미공단 거기로 갔어요. 거기다 할 거를. 그때서부터 지역 감정이 생긴 거예요. 똑바로 알고나 얘기. 왜 지역 감정이 생긴지도 모르고. 구미공단이 원래 그 익산에 그 밑으로 가기로 했던 거예요. 원래가. 알지도 못하면서 뭐 아는 척 떠르고 있어. 그때서부터 지역 감정이 생긴 거라고. 그거에 대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 이제 같이 저거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어필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역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그때 이제 나는 이제 연설하는 걸 들었어요. 정일영 박사가 충무로 상가에서 정일영 박사가 연설하는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정일영 박사가 누굽니까? 정대철 씨의 아버지예요. 중구에서만 8번 당선했어. 중구에서만 국회의원 8번 당선됐다고.
그래 오늘날에 이런 거야. 내가 참 태어나서요 4번 참 슬픔을 4번 겪었네. 김대중 전 대통령 사형 선고 내리던 날 내가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 옥중에서 말이야 며느리들한테 편지 쓴 거예요. 옥중에서 며느리한테 기억 감정 없으려고 부산 여자 며느리 2명 다 부산 여자 대구 여자 얻어온 거야. 근데 며느리들한테 깨알 같은 편지를 쓴 거예요. 미안하다고. 시아버지 잘못 만나서 너희들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깨알같이 쓴 그 며느리한테 편지 쓴 걸 보고서 그게 발표에 나왔더라고. 언론을 통해서. 그걸 보고 한도 없이 울었어. 너무 눈물 나더라고. 두 번째는 노무현 대통령 서거 소식을 듣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에?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실 때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솔직한 얘기로. 아마 동지들 가운데서 눈물 안 흘린 사람 없을 거야.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사람입니까? 계란 세례 맞았어도 시민들한테 계란 세례 막 그렇게 계란이 노란자하고 흰자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도 그 보안요원들이 그 사람 제압하고 수갑 채우려고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거기 쳐다보고 내비쳐 두라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저 속이 풀리면 그걸로 됐으니까 내비쳐 두라고.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그때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또 울었어요. 세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단식하시고 비틀거리면서 지팽이 짚고 나올 때 하얀 머리 염색도 묻었고 빼짝 말라가지고 비틀거리면 나올 때 칼 맞았을 때하고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칼로 찔릴 수가 있어요. 아니 카트리 칼로 살짝 긁혔는데 그 가덕도 신공항하려고 갔던 그 시멘트 아스팔트 바닥에 흥건하게 핏자국이 흥건하게 한 2사발 3사발은 갖다 피를 갖다 거기다 쏟아도 그만큼 안 될 것 같아. 한 3리터나 되나봐. 주전자로 하나 갖다 부은 것만큼 피가 거기 흘려 있는데 그게 여기 긁힌 게 그게 그 피가 그렇게 나와? 그리고 그 피를 갖다 그렇다 하면 당장 물로 지워? 그래놓고 또 안철수라는 놈의 새끼 뭐? 국정원에서도 그렇게 발표했고 이거요? 이거 다시 조사해야 돼요. 그는 불러다 김진상인가 이진상인가 그는 불러다가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주리를 틀면서 고문해야 돼. 인두로다가 아가리 지지면서 다시 조사해야 돼. 분명히 배우가 있어. 배우 없다고 쓱싹 덮어버려. 그때 당시 안기부에서 뒤쫓아다녔대요 그때. 심지어 부산에서 헬기로 서울로 오르는 것까지도 방해하려고 그러고. 아주 악독한 놈들이요.
없애버려야 돼요. 국힘당 자체를 다 구속시켜야 돼요. 3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 다 구속시켜야 돼요. 내란 세력을 요번에. 그리고 한 4, 5년 후에 이재명 대통령도 국회 동의를 받아가지고 계엄령을 선포해야 돼요. 계엄령 선포해가지고 계엄령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저놈들한테 한번. 저놈들은 계엄을 5번 했어요. 역사적으로. 이승만이가 2번, 박정희가 1번, 전두환이가 1번, 윤석열이가 1번, 5번. 박근혜 때도 하려고 그랬었어. 계엄. 박근혜 때도 깨딱 있으면 계엄했었어. 그때도 잘못했으면.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아가지고 표를 얻어가지고 대통령 국정을 운영할 생각을 하면 그게 정상이지. 국민들이 표 안 줄 것 같으면 계엄해버려가지고 어거지로 다 총칼로 정권을 잡으려고 그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오늘은 참 기분 좋은 날이네요. 너무 좋아요. 드디어 청와대로 이 대통령께서 입성하셨죠. 오늘 청와대 거기 계양대에 봉황기가 올라가겠지. 태극기하고 계양 봉황기하고 같이 올라가겠죠. 이혼이 쓰잖아요. 경제수장으로. 잘하는 사람 쓰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지. 어떻게 자기네 사람만 다 씁니까? 이 대통령께서는 나쁘게 표현하면 저 적군도 똑똑하고 능력 있으면 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적군도 아닌 우리 당 내에서 조금 알력이 있더라도 너무 지랄들 하지 마. 이 개자식들아 좀 제발. 이 개 호로 새끼들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당내 내분을 일으키고 무슨 친명이 어떻고 찐명이 어떻고 비명이 어떻고 개수작들 떨지 마라 지금. 이 새끼들이 말이야. 맨 당내 갈등만 일으키는 분란만 일으키고 자꾸 있어. 개족도 별것도 아닌 것들이 정치 감각이라고 눈코만큼도 없는 해박짝가 아주 요만한 아주 좁쌀스러운 그런 정무 감각 가지고 뭐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하고 그러면 아주 엄청나게 똑똑한 줄로 알아줄까봐 알아줄 것 같냐? 뭔가 뼈다귀를 우려놓으면 사골 뼈를 우려놓으면 아주 사람이 그래요. 같은 형제간이라도 생각이 틀릴 수가 있어.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어떻게 같은 형제도 아니고 동서남북에서 모여서 정치하는데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냐. 이 미친놈들아. 조금 다르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하고 포용하는 게 애당심이 있는 거지. 당을 사랑하는 애당심이 있는 거지. 요만큼만 기분 나쁘면 무조건 다 들이까는 게 그게 애당심이냐? 이적 행위야. 너네들은 내란 세력이야. 개자식들아. 대형으로 나중에 대형 우리 어디 시위 현장에 나타나면은 내가 선동할까. 저 개자식들 저거 내란 세력들이라고. 허구헌날 장만 까도 내란 세력 나타났다고 전부 일어나서 그냥 다 밟아버릴 거야. 이 새끼들. 다리몽둥이 분질러 버렸던지 이 새끼들. 징역 하나 있더라도 다리몽둥이 분질러 버릴 거야. 이 새끼들 전부. 나타나기만 해봐. 내가 선동할 거야 거기서. 이 개자식들. 민주당 인기 하락되면 이 대통령도 같이 하락되는 거지. 별건 줄 알아? 자꾸 민주당 인기 하락되는 짓거리로만 하고 있어. 조중동이 하는 얘기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자빠졌어. 이 새끼들. 언제부터 그렇게 조중동 믿었냐? 정확한 팩트도 없고.
오늘 참 기분 좋은 날이네요.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가셨고 이렇게 했고, 저 국힘당에서 발악하면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야. 오늘은 또 제가 양문석이도 그렇고 전화를 한 통화씩 했네요. 김남국이한테 전화했더니 회의 중이라고 한 10분 후에 전화하겠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10분 기다렸더니 전화가 왔어요. 통화했습니다. 난 이제 어떻게 좀 장가 좀 보내려고. 난 이제 지난번에 성기성이 경기도 교육감으로 나오려고는 해. 성기성이 지난번에 교육감 나왔다가 아주 애석하게 떨어졌다고 그래요. 성기성. 내 기회가 교육감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거기 참석했던 그 비서진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자인데 그것도 교사인가 봐. 어디 참하고 예쁘게 생겼더라고. 40대 초반인데 예쁘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언젠가 그 백성민 아우님 아들이 결혼식이 있어서 지난 9월달인가요? 10월달인가 여기 안산에 백성민 아우 결혼식장이 있어서 거기 갔더니 남국이가 와 있더라고. 김남국. 그래서 서로 마주 앉아서 1시간 동안 밥 먹고 얘기했는데 결혼 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냐 여자가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적인 여자, 얼굴도 좀 납작하고 한복 입어서 예쁜 여자, 천상 현모양처 같은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성기성이 그 교육감 지난번에 북콘서트 때 갔더니 그런 여자가 있더라고. 그 우리 김광호 아우가 그 여자랑 또 잘 알더라고요. 그 광호 아우한테 야 저 남국이한테 소개하면 딱 맞겠다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 그 얘기를 했나 봐. 그래서 나 이제 걔를 소개해 주려고 그래서 남국이한테 전화했더니 의도도 하고 이번에 청와대에서 아무 죄도 없는데 그렇게 나왔잖아요. 김남국 군이 굉장히 사람이 착해. 아주 착합니다. 법 없으면 살아요. 그렇게 착한 사람이야. 그래서 소개 좀 해주려고 했더니 전화를 한 5분 통화했는데 어떻게든지 좀 이번에 이제 안산시장 나올 것 같은데 안산시장 나오면 당선되지 당연히. 김남국이는 결혼 문제 얘기했더니 바쁘니까 지금은 그거 생각할 겨를이 없대. 나중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 이루어졌을 때 그때 생각해 볼 문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선배님 고맙다고 말이라도 고맙다고 또 그러더라고. 참 착해요. 어떻게 보면 여기 안산 지역인데요. 안산에 내가 그랬어요. 남국이한테도 그 얘기 했어요. 남국이 너는 너무 착해서 큰일이고 양문석이는 너무 싸나워서 큰일이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막 웃어. 아유 참 이도저도 다 신경 안 쓰고 나도 이제 살을 보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되네요. 내 아우들은 내 동생들은 그래요. 아유 형님 이제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사시라고. 어떻게 신경 안 쓸래도 나쁜 짓거리 하는 걸 보면 속이 뒤집어져가지고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저 국힘당에서 무슨 말을 할 때는 자기네는 그런 일이 없었는가 생각을 해보고 말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는 더 이만큼 있는 건데 우리한테 요만큼 있는 걸 가지고 막 뒤집어 씌우고 막 들이깝니다. 자기네들은 이만큼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이런 얘기가 있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보고 뭐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네들은 똥이 묻었는데 겨 묻은 우리한테 더 지랄합니다. 생각도 없어.
그러니까 어떤 철학이 없는 거지. 나오는 대로 막 질러 그냥 아무렇게나. 그런 말은 1960년대,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그런 말이 먹혔어.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안 먹혀. 웬만하면 다 전문대라도 다 나왔거든. 똑똑해. 전문대학교에도 다 나왔다고 지금은. 지금은 텔레비도 잘 안 봐요. 젊은 애들. 다 미디어 이거죠. 개인 미디어 핸드폰으로 다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런 거 보지. 그 신문 저 텔레비도 안 봅니다. 신문 종이 신문 없어진 지가 언젠데 종이 신문 보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누가 종이 신문을 봐요 지금? 회사에서 뭐 어디 뭐 이칠절지에다가 해서 뭐 워드 만들어가지고 뭐 어디 행정 서식 만들어 다 정리합니까? 지금은 다 컴퓨터로 하지. 그런 시대라서 종이가 필요 없어. 종이가. 그리고 이게 있어요. 요번에 정교 유착을 끊어버린다. 참 잘하신 거야. 우리 민주당에 우리 민주당에서도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구속하라 이거야. 다 조사하라 이거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 아주 신의 한 수야. 잘하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엊그저께도 유튜브 올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제가 일하러 가면은 시간이 없어서 유튜브 올릴 시간이 없어서 내일부터 일하러 가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올립니다. 한 열흘 후에나 또 올리겠지요. 도라지청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010-7900-7014입니다. 010-7900-7014 전화 주시면 도라지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못 보내고 제가 일하러 가면은 구입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집에 있으니까 문자해가지고 우리 아들한테 보내라고 그래야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도라지청 지난번에 또 구하신 분이 또 구하시면 이런 목걸이, 진주 목걸이 드린다고 말씀드렸지요. 관절이 심하신 분, 다리 지나시는 분 다리에다 이렇게 감아요. 발목에다 3바퀴가 돌아갑니다. 그 팔이 저리신 분은 팔에다 감고, 이것도 남대문에 가면은 액세서리 상가에서 4만원에 팔아요. 냉땅 액세서리 상가에 파는 거 봤어요. 저는 더 싸게 사오지요 그보다. 이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넣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좀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댓글 달으면요 꼭 답을 합니다. 저를 비판하는 사람은 그냥 지워버려요. 보고서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